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이랑 테슬라 그리고 중국 주식, 차이나 전기차 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버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거 시황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남들과 다른 이런 관점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채권금리 폭등으로 미국장이 대폭락 오냐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중국 증시 이것도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요. 왜 그린란드와 캐나다 있잖아요. 캐나다를 왜 자꾸 거론하면서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찝적대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수출량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어제는 테슬라를 뛰어넘었다고 나와 있고 이제는 수출량도 역대 최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CATL이 그 미 군사 제재 목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한번 얘기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AI와 로봇 그다음에 이런 패권 전쟁이라고 하죠. 경쟁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미국, 중국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어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이요 1.89%로 급락을 했고요. S&P 500은 1.1% 급락을 했고 다우산업은 0.42%. 자, 오늘 저녁에 장이 열리는데 내일은 또 미국장이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릴 때 제가 또 급락을 한다고 하면은요 TQQQ랑 SOXL 속슬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은 0.02% 플러스 됐고요. 상생지수는 0.86%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맵을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거 매그니피션트 M7 종목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엔비디아가 6.22%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1.14%, 아마존이 2.42%, 테슬라도 4.06%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1.95%, 구글이 0.7%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3.29%또 급락을 했네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는 0.61% 마이너스 됐고요. 나스닥 100은 1.2% 마이너스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13% 마이너스, 미국 테크탑10은 마이너스 1.3%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QQQ 우리 세배 레버리지도 하잖아요. 세배 레버리지는 5.39% 마이너스고요. 속슬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는요 마이너스 4.12%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속슬이랑 TQQQ 또 오늘 또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에 금 현물은 뭐 0.17% 올라갔네요. 금은 지금 18,0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ETF가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어서 금은 저는 꾸준히 괜찮다. 요즘 짐 로저스도 금을 사라, 금과 은을 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금은 투자는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은 모르겠고요. 금은요. 금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증시가 폭락을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증시 폭락의 이유는 역시나 국채 수익률이 4.7%를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밸런스에 따르면 10년물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4.616을 마감한 뒤 7일에는 지금 4.695 이렇게 거래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6일 약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4.836 이렇게 마친 뒤에 7일 뒤에는 4.919 거의 뭐 5% 가까이 됐죠. 그래서 지금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 달간 약 0.5포인트 급등을 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국채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뭐 TLT나 TMF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물을 먹었겠죠. TMF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TMF 투자하신 분들 또 물을 드셨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요즘 TMF 추천한 유튜버들도 싹 다 입 닫고 조용히 있더만요. 그런 거 보면서 세배 국채는 여러분들 도박이에요, 도박.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추천하는 그 유튜버들은 그냥 좀 거르세요. 그냥 거르시는 게 낫다. 이 세배 국채를 예상한다는 거는 진짜 이건 도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채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여러분들 왜 오르면은 왜 주식시장이 떨어지냐? 이거는 뭐 간단하죠. 이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은 있지만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내가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면은 뭐 4.6%를 주잖아요. 이거는 거의 확정 수익률인데 10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주식의 이 수익률,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할 돈을 국채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거예요. 이 유동성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니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하면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지금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매력적이냐, 뭐가 덜 매력적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돈이 몰리고 아니면은 빠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흔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가 미국장이 좋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가 안 좋냐면은요. 이머징 마켓 어디죠? 이머징 마켓 뭐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외에 여러 나라들이 다 힘들어진다. 왜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장이 또 좋아버리면은 결국에 돈들은 다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 중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절하해서 강달러에 대응을 하고요. 유동성을 늘려서 내수 살리기에 지금 힘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또 관세 폭탄 우려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금 부양을 하려고 중국이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7.6 위안까지 절하 용인을 한다. 그래서 이달 지준율 이하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 지금 중국이 계속 이런 부양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잘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중국은 한번 이 자리를 잡으면은 꾸준히 가는 습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그 칼이 좋긴 좋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고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세계의 돈들을 빨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칼이 계속 뾰족하다 보면은 자기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요, 결국에 미국 AI 있잖아요. AI 주식시장 이런 데가 거품론이 생기면서 뻥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돈들이 다시 또 미국 국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주식에서 돈이 빠지면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런 뭐라고 해야죠?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의 이런 뭐 엔비디아도 들 수가 있고 테슬라도 들 수가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는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투자도 줄어들면은 이제 소비도 줄어들 테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국채 금리만 계속 올리면 안 된다. 물론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물가는 잡히겠지만 물가도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국채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감세와 관세 정책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더욱 높아질 거라고 또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관세랑 감세 정책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은요 미국 자체도 지금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지는 거는 신흥국들도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쭉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달러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부진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도 또 하락에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나 국제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 리스크가 오르면서 금 가격은 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다 이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버블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팔란티어 아시죠? 팔란티어가 너무 비싸다. 뭐 애널리스트 21명 매수 추천 중 21명 중 매수 추천이 3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란티어가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틀간 하락률이 12.4%에 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팔란티어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은 언제죠? 지금 예전 이런 하락했을 때랑 봤을 때 진짜 많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지금 잘 나가던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 이틀간 급락한 이유는요. 지난해 12월 24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상할 때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주가의 이제 상승세 성공 이상으로 이게 반영이 됐다. 이 상승이 반영이 돼서 향후에 이 순이익 성장세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조금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 채권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IT나 이런 테크 주식들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여기 지금 요즘 급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국이 호황 아니었어? 예, 이게 좀 이상합니다. 기업 파산은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지출이 줄어들어서 소비재 기업들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주식 시장을 봤을 때는 경제랑 또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경제보다 오히려 증시 규모가 더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경제와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다. 경제는 안 좋아도 증시는 잘 갈 수 있다. 이런 환경이거든요. 이 유동성으로 이제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사는 대화를 엿듣는 시리, 거액 합의한 애플, 마케팅에 사용된 적 없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시리아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엿듣고 있었다. 이게 거의 사실이네요. 우리가 중국만 막 이렇게 우리를 해킹한다 이렇게 엿듣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미국의 기업도 엿들고 있었다.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야, 우리가 했던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엿듣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알고리즘 뜨는 거 보면 무서웠잖아요. 다 그런 게 진짜 엿들어서 쓰지 않았을까? 조금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이크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채택한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10조 원을 들여서 HBM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야, 마이크론 주가가 앞으로도 더 잘 갈 거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네요. 지금 10조 원을 들여서 HBM 패키징 시설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공장이 가동하고 27년부터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에 3,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 이렇게 해서 한국에다 지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한국 반도체들은 오히려 미국으로 계속 나가서 이 일자리가 계속 빠지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짐 노저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노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행 중 얻은 영감으로 투자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잘한 투자는 두 딸이다. 젊은이의 돈과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역시나 AI 투탑으로 갔을 때 미국,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국 안 된다 했는데 중국에 저는 미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AI에서 결국 두 명이 남는 거는 중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두 개에 그냥 같이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계속 소비를 살리려고 16조 원을 또 먼저 풀었다. 가전제품 사면은 20%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배터리를 바꿀 때 보조금을 상향 지급하고 스마트 기기나 가전제품 구입 시 최대 20%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정책 방향을 잡으면은 계속 가긴 하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가진 않기 때문에 진짜 지루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여러분들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홍콩 항생테크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긴 호흡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분산으로 중국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추가 견제도 중국 강력 반발, 이 CATL 얘기거든요. 지금 CATL이 미 국방부 텐센트와 CATL이 군사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데 CATL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CATL이 대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CATL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지 뭐 해킹이나 이런 거를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CATL은 조금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 협상으로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CATL은 풀어주지 않을까요? 왜냐, 미국에서 지금 사업하려는 게 많고 테슬라랑 또 연계돼서 가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CATL에 대한 제재는 풀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ATL은 아마도 풀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놔라, 팔어라, 그린란드 팔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요즘 지금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요즘 진짜 국제 질서가 조금 깨진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냥 옆에 있는 나와바리라고 하죠. 자기 앞에 앞마당들을 다 먹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다. 다 이제는 국제 질서,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 질서가 깨지면서 다 영토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터키도 지금 이 시리아 얘기를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미국도 이제는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달라. 이제는 무력을 하겠다. 강제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변을 아마도 단돌이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쪽을 장악을 하고, 캐나다도 또 장악을 하고, 멕시코나 이런데 주변 국가들을 장악을 해서 실제로 뭐 국제 안보에 이런 뭐라고 해야죠, 다시 이런 걸 살리고, 그 다음에 히토류가 지금 그린란드랑 캐나다 이런 데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열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린란드를 또 원하는 이유가 또 북핵 항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따로 해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따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거론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상해 종합이 지금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또 좀 올라서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천당과 지옥을 조금 오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지금 상승을 하려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진짜 지루한 장이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손절하고 나갔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판매량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24년 1월에서 11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가져왔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CATL이랑 비아디가 1, 2등을 했다. CATL이 36.8%, 비아디가 17.1%로 1, 2위를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상위 2개 자리를 계속 유지했으며, 전자의 점유율은 1월에서 10월과 동일했고 후자 점유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이게 나와 있고, S&E 리서치가 여기 쭉 아까 똑같은 거예요. 통계 분석을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전기차용 배터리 총 설치 에너지 용량은 785.6 기가와트시, 전년 대비 26.4%. 그래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개월과 비교했을 때 순위 변동이 없었다. CATL이 1등, 그 다음 비아디가 2등, LG엔솔이 3등이었다. 이 기가와트시 보면 289, 134, 9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YOY 성장률은 28.6, 35.9, 6.9였다. LG엔솔은 6.9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상위 3개 자리를 지켰다. 이 3개 회사가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65% 이상을 차지했다. 오션하이테크와 선하다는 24년 각각 44.3%, 65.7% 연간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한 유일한 배터리 공급업체였으며, 이는 테슬라의 2024년 전 세계 판매 감소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CATL이 작년에 225기가와트였는데요. 289로 늘어나서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이 28.6%, 그 다음에 뭐 점유율은 36.8%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비아디의 성장률은 35.9%에 점유율은 17.1%, LG엔솔은 성장률이 6.9%, CALB는 22%, SKO는 11.8%, 파나소닉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20.6%, 삼성 SDI 0.1%, 고션 하이테크는 43%, 그 다음에 EV에너지 27.3%, 선하다는 65.7%.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런 성장률이 가팔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이 성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는 중국의 배터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무서워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년 전기차, 신에너지차 전체 판매량을 가져왔는데요. 비아디가 물론 하이브리드랑 합친 거라서 1등입니다. 비아디가 425만 대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91만 대, 중국 내에서입니다. 지리가 88만 대, 창안이 70만 대, SGMW 여기 있잖아요. 상하이 울링 자동차거든요. 이게 65만 대, 체리가 53만 대, 리오토가 50만 대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동차들이 이렇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판매율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비아디가 가장 많이 됐잖아요. 12월에 보니까요 46만 대입니다. 여기 46만 대예요. 이거 X치고 46만 대 판매를 했고요. 50만 대예요. 50만 9천 대가 이게 판매 비율이 90%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생산이 46만 대, 판매가 50만 대 이렇게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연간 실적은 생산이 428만 대, 판매가 425만 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1.4%, 41.1%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쭉 보면 아까 생산 판매 12월 달 생산 판매는 쭉 이렇게 나왔다. 20만 대
전기차가 20만 대, 하이브리드가 30만 대 이렇게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전체 1년 전체 있잖아요. 판매량을 보면은요. 하이브리드가 58% 판매됐고요. 판매량 중에 42%가 전기차였다. 그래서 이번 24년 연도에는 하이브리드 전성 시대였습니다. 하이브리드가 248만 대가 팔렸습니다. 248만 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는 176만 대가 팔았다. 이 비아디가 팔았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성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상승량을 보니까 72%나 늘어났고요. 전기차는 12%만 전년 대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판매를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 이게 녹색, 원래는 작년에는 순수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데 이번 올해에는 지금 보세요. 이게 차이가 나죠? 크로스에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렸고요. 수출량도 보면은 쭉 작년보다 23년보다 훨씬 성장했죠. 수출량도 총 더해보니까 41만 7천 대 이렇게 수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71%나 올랐구나. 수출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량 쭉 보시면은 볼륨만 봐도 이렇게 쭉 점유율이나 이거 봤을 때 수출량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생산 및 판매 보고서에서 이 배터리 설치 있잖아요. 12월에 배터리 설치는 23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이 4.4% 전년 동기 대비 32.4%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의 이 배터리 설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보다도 증가했죠. 그래서 194기가와트시가 이렇게 생산이 됐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기가와트시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죠. 꾸준히 이 월별 생산량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3기가와트시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야,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이제는 이거에 뭐 2배, 3배를 또 생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단하고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아디는 24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마이클 던이 한 얘기거든요. 미국 전기차 전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판매량은 40%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4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배경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비아디 매출의 91%는 비아디가 번창하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도 성장했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60%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고요. 비아디의 2024년 성장의 대부분은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에서 나왔습니다. 비아디 판매의 절반은 23,000달러 이하의 시굴이나 수동과 같은 제품에서 나왔다. 25년 이후 비아디는 태국, 브라질,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마도 인도와 터키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주요 시장에 이식 사업을 그러니까 수출 사업을 계속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멕시코 또는 미국 남부에 있는 공장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릴까? 그러니까 멕시코나 아니면 특히나 미국의 문이 열릴까 이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멕시코 경찰 특수부대 있잖아요. 경찰 특수부대가 비아디의 픽업 트럭을 쓴다는 사진입니다. 이 비아디의 픽업 트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비아디의 픽업 트럭도 멕시코 경찰이 또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펑이라고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데요. 모나 M03이 누적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요. 6개월 수익률만 봤을 때 샤오펑이 72% 올랐고요. 지커가 61% 올랐다.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뭐 죽을 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몇몇 기업들은 6개월 수익률이 72%, 61% 이렇게 오른다. 지커는 또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새로운 이런 신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서 지금 지리의 지커의 갤럭시 L6 EMI 뭐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L7 EMI 이게 1월 6일 날 공식 출시되며 사전 주문은 중국 설날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나 이런 모델들이 계속 신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차를 계속 내놔야 돼요. 이게 숙명입니다. 비아디도 그렇고 지커, 샤오펑, 니오 뭐 리오토 다 신차를 내놔야 판매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엄청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과 폭스바겐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샤오펑과 폭스바겐은 이 중국의 자체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중국 최대 규모의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MOU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420개 도시에 걸쳐 2만 개 이상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또한 네트워크 확장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충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브랜드 초고속 충전소를 탐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자끼리 손을 잡았다 이런 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독일의 업체가 샤오펑의 기술을 얻으려고 샤오펑이 지분을 사고 샤오펑이랑 협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세상이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혼다랑 지금 중국의 하웨이 스마트 드라이빙 솔루션에 도입이 된다 보니까 혼다가 이제는 중국한테 배운다. 중국 하웨이의 스마트 드라이빙 솔루션을 도입을 하겠다. 제가 하웨이가 아마도 중국의 자율주행에서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을 혼다가 이제 업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을 혼다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쓸 것이다. 얘 브랜드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하웨이와 잠재적인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하웨이의 지능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혼다 차이나의 작년 출시한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거든요. 여기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브랜드의 동의 모델이 혼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지능형 주행 시스템과 하웨이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병행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하웨이가 여기에 들어간다. 무섭습니다. 하웨이도 이제는 이 자율주행 스마트 드라이빙 분야에서 테슬라 뺨을 치는 수준까지 저는 올라왔다고 보고 있으면, 근데 이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은 중국이 무슨 그런 기술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웨이의 이 자율주행 기술은 진짜 세계에서 알아주는 저는 기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잘 보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의 수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비아디의 11월 수출 리뷰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비아디가,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중국에서만 팔리는 거 아니냐, 수출도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조롱 섞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무서운 게 비아디가 막말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25년에 1만 대를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안 팔린다는 소리는 진짜 그냥 본인의 이 조사도 안 하고 자료도 하나도 안 찾아보고 내피셜이고요. 그냥 중국은 우리보다 못한다, 계속 그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이미 1월에 지금 한국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에 송플러스 시리즈가요, 전월 대비해서 51%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성과를 유지했고요. 실도 전월 대비 27%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4년 YTD 지금 보면은 송플러스 시리즈 누적 수출은 점유율 20%가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그만큼 잘 되는 거죠. 지금 실, 송프로, 유한플러스, 돌핀, 시굴 이렇게 모델들이 수출이 다 잘 되고 있다. 24년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24년 11월까지 주요 수출국으로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유한플러스, 이게 아토3거든요. 아토3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터키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 보이시죠? 22.2%, 15.2% 이렇게 팔린 거. 돌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죠. 돌핀이랑 유한플러스. 그래서 브라질의 32.2%, 태국의 27.5%, 이스라엘의 9.6%, 영국의 4.8%,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덴마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팔렸고요. 송플러스도 볼게요. 송플러스도 브라질의 57.6%,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13%,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의 5.4%가 팔렸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그 다음에 실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18.6%, 그다음에 태국에서 15.3%, 인도네시아에서 14.5%, 브라질에서 10.3%, 말레이시아에서 10%, 그다음에 영국에서 4.8%,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 이게 잘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진짜 조금 오보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11월 수출 리뷰를 한번 또 해드리자면, 11월에는 상위 2개의 수출 대상지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로 유지되었고, 태국은 호주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으며, 호주로의 수출은 이번 달에 8% 감소했습니다. 상위 10개국 중 오스트리아는 242% 성장하여 가장 큰 월별 증가를 보였다. 이제는 수출이 잘 되니까요, 각 나라별로 이제는 월별 이런 수출량이나 증가량이 이제 나옵니다. 이 통계가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브라질이 1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13% 2위, 그 다음에 3위 태국이 59%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80% 올랐고, 오스트리아가 242%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1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판매량이 올랐다는 게 보이시죠? 이 나라들, 써있는 나라들이 다 수출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비아디의 대오세아니아 수출은 약간 감소한 반면
다른 대륙의 성장을 경험했으며 유럽은 41%의 현저한 월별 증가량을 보였다. 야, 대단하죠. 유럽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비아디의 아시아,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수출 물량은 YTD 2024년으로 각각 50%, 440%, 219%, 67%, YOY 전년 대비 성장을 기록하였다. 대단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성장량 유럽이 21%거든요. 점유율이 수출량이 근데 219%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네, 오세아니아가 9%인데 점유율은 9%인데요. 수출량 중에 9%인데 67%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죠. 남미가 지금 35%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440% 증가했고요. 아시아가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량의 50%를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24년 전체 누적 전기차 모델 등록 순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아디의 주요 모델인 돌핀이 몇 대냐면 13,386대와 그 다음에 아토3 지금 보면은 77,047대로 시장을 장악하여 1,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비아디의 실이 5,219대로 5위에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3,238대, 그 다음에 8위를 확보했고요. 모델 Y는 870대에 15위를 확보했다. 쭉 보세요. 지금 돌핀, 비아디 아토3, 그 다음에 네타, 이것도 중국 거죠. MG도 중국 거고, 비아디 실, 그 다음에 D8도 중국 거, 아이온도 중국, 테슬라 모델 3, 올해 국켓도 중국, MG도 중국, 네타, 아이온, 볼보도 거의 중국 거죠. 볼보, 그 다음에 모델 Y, 오라도 중국, BMW, 그 다음에 MG도 중국, D8, 그 다음에 MG 또 중국, 비아디 M6, 그 다음에 중국, 울링 중국, 그 다음에 기아가 있네. 기아가 416대 팔렸네요. 지금 기아가 여기 아래 있으면 이 쭉 아래 20등 아래에 있습니다. 21, 22, 23, 24등이네요. 기아가 24등으로 416대 팔렸다. 현대는 안 보이죠? 현대는 안 보인다. 이 태국에서 이 전기차 판매량에서 기아 EV5가 416대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위에는 다 중국이다. 이 태국 시장,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거는 중국이다. 누가 지금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수출이 안 된다고 구라를 치는지, 이 구라치는 사람을 좀 잡아내셔서 이 자료를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2025년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이죠. 남아공 시장에 여러 대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크 픽업 트럭은 올해 초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크 아까 픽업 트럭 보여줬죠. 그래서 비아디의 신차 모델은 1분기에 남아프리카 공식 데뷔를 하고 올해 중반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멕시코에도 이렇게 비아디 샤크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호주에도 비아디 샤크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요. 기존의 브랜드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속담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000개의 폐점 딜러십이 4,000개가 폐점하고 있고요. 손실은 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25년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쟁은 진짜 잔혹하다. 그래서 후난성 창사 시 가장 큰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점이 도산을 했다. 그리고 아이토의 점포를 인계됐다. 아이토가 점포를 인수했다고 하네. 벤츠 매장을 이 아이토로 바뀌었다. 이게 나와 있죠. 실용적이지 않고 매우 비싼 독특한 럭셔리 브랜드는 중국에서 버려지고 있으며 렉서스와 중국 본토계의 신흥 럭셔리 브랜드는 점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넘는 차 중에서 뭐 자율주행 안 되고 스마트 기능 잘 안 되고 이런 차들은 이제는 다 버려진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 1, 2억 넘는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뭐 제로백도 이제는 중국이랑 같고 이 자율주행은 안 되고 스마트 기능은 진짜 똥망이고 이런 거를 이제는 20, 30대가 쓰지 않는다. 중국 20, 30대는 똑똑해져서 차라리 이럴 거면 중국 거 사는 게 나은데 더 싸고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지금 이런 게 나오면서 오래된 브랜드 딜러십이 문을 닫고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것을 다 인수하고 있다. 요즘에 전형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진다. 그래서 지금 아까 벤츠 매장이 지금 아이토
하웨이 아이토 모델의 매장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이거 따로 영상을 제가 길게 한번 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의 AI 탑재 스마트폰 시장은 24년 3분기에 출하된 기기 그 전년 동기 대비 591%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밴더 2025년 AI 가능 스마트폰 채택 견인의 주요 동향을 파악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했다. 591%나 성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삼성이 4%가 있네요. 근데 주요 샤오미가 38%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스마트 라이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상위 5대 스마트 진공 청소기 로봇 청소기죠. 로봇 청소기 중 4개가 중국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7%를 장악을 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로보락 다들 아시죠? 로보락이 16.4%, 그다음에 에코백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잘 들어오잖아요. 13.1%, 샤오미도 잘 아시죠? 샤오미도 10.3%, 드리미도 7.6%, 그다음에 이로봇이 이게 미국 건가 봅니다. 13.5%. 드리미, 샤오미, 에코백스, 로보락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죠.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을 다 장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비아디가 들어오면은 이미 비아디가 들어오면서 점점 더 넓혀가면은 얼마나 이 시장이 넓어질까. 우리가 처음에 중국의 로봇 청소기 들어올 때 야 이거 고물이다 금방 고장날 거다 안 쓴다 줘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도 지금 로보락이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도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드리미 중에 하나 있죠. 로봇 청소기 있으신 분. LG, 삼성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LG, 삼성 안 쓰세요? 왜 안 쓰세요? 한국계 좋다면서요. 왜 안 쓰시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차이가 생겨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브릭스 AI 개발 협력센터가 상하이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 남반구 국가 글로벌 사우스죠. 이 남반구 국가들이 중국이 개발한 AI를 사용하도록 하는 중국의 목표의 일부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래서 상하이가 스마트 홈 제조, 도시관리, 웨어러블 및 저지대 경제 기술을 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원래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겠다 이런 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먼저 해버리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늦었구나. 이제는 중국이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이제 수출을 하는구나. 참 중국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기봇이라고 해서 여기 아시죠? 유니버셜 바디 로봇 누적 출시가 1000대가 넘었습니다. 1000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족 보행 로봇은 731대, 그 다음에 바퀴 달린 로봇은 269대였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다. 아기봇이 계속 나오면서 가격도 싸지고요. 이제 이런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바이트댄스가 25년까지 1600억 위안의 자본 지출을 계약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900억 위안은 AI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700억 위안은 IDC 건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킹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년에는 800억 달러의 지출을 했는데 이는 BAT의 총 투자액 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바오 클라우드 기반 모델은 오포와 샤오미에서 사용됩니다. 중국과 아이폰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바이트댄스의 AI에 대한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짓거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지 제발 중국 보조금 이런 타령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좀 2차 전지든 아니면 AI든 보조금을 좀 많이 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죠.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죠. 다 부동산으로 포건적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 참 우리나라는 아마도 부동산을 꾹 움켜쥐면서 아마 쭉 나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쭉 잠수할 것 같아요. 물에 빠져도 무거운 부동산을 꾹 쥐고 있어서 아래로 점점 가라앉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부동산을 버려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데 부동산을 아마 끝까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아디가 무서운 이유가 지금 보세요. 11월 15일 날 터키 시장에 위안플러스나 돌핀, 실, 송플러스 그 다음에 한 EV 6개의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 23일 동안 터키에 6,591대 32일 동안 6,591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했고 45일 동안 3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터키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네요.
그래서 올해 터키에서 C 라이온 07 EV와 다른 유형의 차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 진출이 우리나라 진출이 또 무서운 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요.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하는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찔러보는 게 아니라 진짜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라서 계속 지속적인 신차를 발표하고 계속 모델들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도 우리가 노부 청소기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야 저거 누가 쓰냐 저거 누가 써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샤오미, 드림이, 로보라, 에코백스 다 아시죠? LG 왜 삼성 거 안 쓰세요? 왜 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노부 청소기. 그렇게 전기차도 혹시나 될까봐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닌데 이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국에 지금 J36이라고 해서 이 전투기가요. 뭐 NGAD 요구사항 비용이 뭐 증가해서 차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게 와, 이 작전 반경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한국이랑 일본까지 다 들어가네. 이렇게 작전 반경이 이 동그라미 쳐 있는데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진 대로 이 작전 반경이 늘어나서 이렇게 넓다. 지금 보면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쪽도 다 작전 반경에 두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 몽골이랑 카자흐스탄, 이란까지도 이렇게 작전 반경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작전 반경이 높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무섭네요. 뭐 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대만을 뭐 어떤 경제학자나 몰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경제학 교수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이 군함이 이 대만 여기 해협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대만 해협은요 여러분들 중국 앞바다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 물론 미국 앞바다에서 싸우면 미국이 세겠죠. 근데 중국 앞바다입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지금 중국의 이 전투기들이 떠서 들어간다 하면 이 물량 공세를 무인기들도 뜨겠고요.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제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극했으면은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될 거 여러분. 여전히 지금 비아디나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아지셔서 정말 그게 걱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